안녕하세요. 기장한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화탐사대 벤틀리 주차 갑질에 39세대가 죽어갑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빅보스맨 그리고 치킨맨을 영상을 다시 보시고 많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이 사건은 치킨맨의 추악한 인성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빅보스맨이 메인입니다. 이 빅보스맨 관련해서 저는 영상도 만들고 기사도 많이 썼는데요. 저는 이 사건이 최초로 이슈가 된 게 이 보배드림의 치킨맨의 주차 갑질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거기서 뭔가 운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무슨 운명 얘기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2019년 8월 보배드림에서는 한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차 갑질 이야기가 나오기 약 1년 4개월 정도 전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글 내용을 들어보시죠.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토바이가 주행하는데도 레인지로버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 앞에서 길막을 하더니 남성 2명이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말하니 두 남성은 차에 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가해자가 15만원 주면서 기름값 하라고 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빅엿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란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봤던 분이라면 익숙할 텐데요. 바로 빅보스맨 김재원 씨입니다. 이 글은 화제가 되었지만 그때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빅보스맨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1년 4개월이 지나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 갑질, 이 보배드림에서 시작된 치킨맨의 추악한 주차 갑질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빅보스맨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뭔가 운명 같은 걸 느낍니다. 사필귀정이랄까요. 저는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말을 이제는 별로 믿지는 않지만 뭔가 그런 흐름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빅보스맨을 타노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타노스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마블 유니버스의 한 구성원이죠. 제가 이 타노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빅보스맨의 유니버스도 마블 유니버스 만만치 않게 전혀 의외의 곳에서 다 만나고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이없는 데서 어이없게 맞닿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곤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나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 중에서 하나는 정말 신기해서 이건 정말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발언을 하면 법적인 부분에서도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아쉬운 건도 있는데 그것처럼 정말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 있던 게 빅보스맨 유니버스입니다.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늘 빅보스맨이 출소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원래 나오기로 한 건 최초에 구속된 기간이 형이 만료됐기 때문에 원래 출소하기 이전, 그러니까 방송 한 3일 전인가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빅보스맨이 지금 수감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고소건이 워낙 많은 데다 과거 도주 비슷하게 경찰을 피해 다녔던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에도 고소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분간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가 됐죠. 이제 제가 빅보스맨을 취재하면서 인터뷰하기도 했었던 치킨맨도 결국 자신의 추악한 인성을 감추지 못하고 공중파에 주차갑질 편에서 그 인성이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치킨맨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인터뷰했다는 사실, 그 치킨맨을 인터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분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대부분 같은 조직에 있고 같은 일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 중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역대 내부 고발자 중에서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았죠.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비리가 많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기자로 취재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의 입을 통해 더 큰 비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다반사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리해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치킨맨은 인성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빅보스맨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치킨맨 인터뷰도 빅보스맨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빅보스맨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맨의 인터뷰 영상에서는 그가 빅보스맨에 대해 털어놓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서 JTBC는 고영태 씨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영태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죠. 최순실 씨와 비슷하게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영태 씨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그는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그가 말한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었느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맨이 아주 추악한 인간인 것과 별개로 치킨맨 취재 결과 빅보스맨 기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는 꽤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꼽아볼게요. 2020년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경찰청장이 심심한 유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빅보스맨에게 소나타를 뇌물로 받은 경찰이 발각되면서 내막이 밝혀지면서입니다. 치킨맨에게 받은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저하고 CBS 기자가 해당 내용을 포착해 기사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이후 경찰청장은 제기된 의혹들,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받았거나 뭐 이런 혐의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엄중 조치한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현직 경찰의 비위를 파악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빅보스맨의 범죄를 상담까지 해줬던 뭐 이런 내용을 밝혀냈던 것은 꽤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까이서 취재하면서도 치킨맨의 인성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인데요. 거기서 백종원 씨가 나는 사람 보는 눈 없어요, 사람 잘 못 봐요 라고 합니다. 저는 빅보스맨에 관한 취재 사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지 그 치킨맨의 인성을 보는 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빅보스맨을 취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는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인성이 개차반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점은 저도 당혹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사람의 인성을 보는 눈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치킨맨 인터뷰를 통해서 빅보스맨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치킨맨에 대한 인터뷰를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면 빅보스맨의 더 현직 경찰관들과의 이런 유착, 이런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악플이 뭐 몇 개 달렸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검증도 안 하고 왜 도와주는 거냐, 이게 기자가 맞는 거냐, 뭐 이런 악플도 있었고요. 김 기자도 뒤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김 기자의 치킨맨 뭐여, 제발 똑바로 하자, 어그로 끌고 구독자 늘릴 생각 그만하고 라고 하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도와준 게 없고요. 어차피 죄가 있으면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는 거고, 유튜브에서 뭐 자기 착한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 이게 달린 거고요. 검증을 못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런 인성을 갖고 있고 그 밑에서 뭐 또 다른 일도 뭐 했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한 바는 맞지만 뭐 그보다는 더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저의 실수다.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킨맨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죄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꼭 드립니다. 빅보스맨 얘기가 다시 화제가 됐죠.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는 빅보스맨 유니버스 중에 일부를 더 들려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빅보스맨도 최근에 약간 변화가 있었죠. 구속이 연장이 됐고 또 다른 고소건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근황과 맞물려서 남아있는 얘기들을 더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걸 전체를 뭐 제가 아는 너무나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계속 빅보스맨 얘기를 다뤘었던 거고, 그렇지만 또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이죠. 빅보스맨 제보 폭주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세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치킨맨은 빅보스맨의 비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빅보스맨의 왼팔, 오른팔, 그리고 한 명 더 있고요. 이렇게 3명이 이제 중간 보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그냥 가장 가까이 대소사를 챙긴 사람이 치킨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 제보를 한 이유가 빅보스맨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했던 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보스맨을 잘 아는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치킨맨을 왜 안 다루냐 뭐 이런 말도 있으신데, 저도 보배드림 글 외에는 주차갑질 뭐 관련해서 새로운 팩트를 확인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배드림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글을 또 다른 분이 또 정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거의 잘 정리하신 분도 있어서 이걸 또 다루는 것보다는 그분들 영상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빅보스맨 외전 치킨맨도 만약에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면 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공중파에 출연을 해서 한패 같은 느낌으로도 나왔는데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빅보스맨 관련해서 영상이든 기사든 많이 다뤘던 사람이 전데 제가 무슨 한패겠습니까? 말이 그죠. 차라리 이희진하고 한패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